부산 지역 이슈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산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부산에서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여성 대상 폭력에 통합 대응하는 이재은 센터가 문을 열면서 여성 폭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는 이재은 센터 개소 1주년을 기점으로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송인자 이재은 센터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은 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가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듯이 전국 최초로 여성폭력 통합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설립이 된 거고요.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그리고 이제 스토킹과 디지털 성범죄 등에 관해서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전국 최초의 시스템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센터 명칭이 독특한데요. 일반적으로는 하는 일이 명칭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젠 센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젠 센터라고 정한 이유가 있나요? 이젠 센터는 그 명칭을 그 시민 공모를 통해서 정한 그런 명칭인데요. 네. E는 equality, G는 gender. 그래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기관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그런 명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성평등을 의미하는 이퀄리티 젠더의 줄임말, 참 의미 있는 이름인 것 같습니다. 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취임 이후 업무 파악에 바쁘실 텐데 이젠 센터가 개소 당시 화제가 됐던 만큼 부담감이나 기대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1년 전에 이 이젠 센터, 이제 풀 명칭은 부산광역시 여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입니다.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그 여성폭력을 사각지대 없이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인데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굉장히 매력적이었고요. 현재는 이제 업무를 좀 파악해서 이후에 개선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인데 전국 최초의 모델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광역에도 좀 전파가 필요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울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고 이것을 저의 이제 임무로 생각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소통하면서 전략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의 모델인 만큼 이 개소 초기 고민도 의미 있는 고민인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돌려차기 사건, 최근에는 유사 성매매 제한 피해 사례가 알려져 있는데요. 접할 때마다 센터장으로서 느끼는 바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최근 여성 대상 범죄 추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9월 21일에 그 돌려차기 남이라고 하는 소위 그 사건이 구형이 되면서 다시 이제 그 잔인한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리게 되었는데요. 결국은 이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라는 것이 매스컴에 전달되는 게 너무나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무뎌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성폭력 사건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는 그만큼 피해자가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젠 센터 같은 기관의 역할이 굉장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을 보면은 여성 폭력 사건은 굉장히 그 중첩적인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간의 이 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측면은 각기 이제 개별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젠 센터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발생부터 치료를 통한 일상 회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이제 수요자에 맞게 수요자 요구에 맞게 이런 그 지원 활동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협력도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많이 구축해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이젠센터의 역할이 최근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일어난 여성 대상 폭력 사건 몇 건이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센터가 개소한 지 지난 1년간에도 많았습니다. 최근 여성 대상 폭력이 빈번해진 까닭에서 이젠센터의 목적, 설치 목적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1990년대 이후에 관련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제도적인 장치는 많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신종 범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술에 근거한 기술 매개 범죄라고 얘기하는 이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잔혹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피해자들이 피해 상황에서 잘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생존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피해자들이 잘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까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 없이 이 피해자들이 잘 지원을 받아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정부의 자원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자원들 또 지역의 전문가들, 지역의 단체 활동가들하고 잘 이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젠센터의 특성은 자치경찰제하고 네. 연계해서 경위 한 분이 저희 기관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뭐 수사가 필요하고 또 뭐 법적 지원이 필요하고 이렇게 되면은 고소장도 같이 좀 지원해서 써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그다음에 법률 지원, 또 피해자들이 너무 이제 급한 경우에는 또 긴급避難처 같은 것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이후에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네. 앞서 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전 과정이 하나의 과정으로 통합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과거에는 여성 폭력 범죄의 예방, 신고, 이 피해자 지원이 흩어져 있었나요? 각각의 역할이 지금도 어디서 더 주관해야 하는가 하는 네. 측면은 이제 있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이제 통합 지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아서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고 상담 과정에서 이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하면 긴급 피난처나 또 그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긴급 주거 지원 사업과 임대주택 사업을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안전하게 이들이 이후에 좀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때 외부에 나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서적인 안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치료를 위한 상담 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들이 이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자원들이 연계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지원 체계가 발전되고 있는 만큼 일상 회복이 빨라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 이 센터와 수사 기관과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이젠센터 안에 이제 1366 부산센터를 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쪽으로 여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상담을 요청을 하면 그것을 이제 수사, 법률 이렇게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이렇게 이제 수사기관의 피해자 지원은 법적인 고소나 네. 가해자 처벌을 중심으로 해서 업무를 한다면 이젠센터에서는 피해자가 피해를 경험한 직후부터 피해 회복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그러니까 이제 수사 관련 상담이라든가 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지원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진술할 때 동석하는 그런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피해자가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신뢰관계자가 같이 동석해서 진술을 하면 좀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있고 수사기관하고 또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제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경위 한 분이 저희 센터에서 상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듣다 보니 정말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 체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발생한 여성 대상 폭력 사건 중에 센터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던 사건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센터에서 어떤 특정 사건을 중시한다기보다는 그 여성 폭력이라는 것이 성차별적인 의식과 또 성별 고정관념, 잘못된 성통념들 이런 것들에 기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저변에 깔려 있는 우리 사회의 문화가 좀 더 개선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하지만 사실은 그 여성 대상 범죄와 관련해서는 가해자 피해자의 연령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서 또 이 분야 활동을 하는 전문가로서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평등한 사회 그리고 성평등한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네.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센터에서도 피해자 지원과 함께 지역사회 주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다양한 공모전 그리고 이제 홍보 활동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활동들을 사업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피해자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고 또 이유 없이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하는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스토킹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젠 센터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던데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피해자가 이재센터에 상담을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분 상담을 통해서 요구사항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신변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긴급 주거 지원을 이제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7일부터 30일까지, 최장 30일까지 네. 지원할 수 있는 이제 피난처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기서 더 이제 기간이 연장된 어떤 그 신변보호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임대주거 사업이 또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최장 6개월까지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안전을 위해서 그 주거 지원을 하는 것과 함께 이분들이 아무튼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네. 언제 그 자기에게 보복을 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치료 지원 사업도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주거 지원부터 최장 6개월 임대 주거 사업까지 네. 실효성 있는 지원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 과정에 실제로 신청을 하는 스토킹 피해자들의 문의가 많습니까? 이 사업 시작 이후의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주거 지원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그 스토킹 관련된 법이 피해자 지원법이 7월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이전부터 법 시행을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와 이 부산시에서 이 주거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사업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8월 14일부터 주거 지원 사업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최장 30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주거 지원 사업은 지금 6개소가 운영이 되고요. 임대주택 사업은 4개소가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8월 14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계속 이 긴급 주거 지원 사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는 내년에 확장을 할 계획이긴 한데 아직은 이제 그 긴급 주거 지원 사업에 좀 더 그게 이제 30일까지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상태고 임대주택까지 넘어간 분은 아직은 안 계십니다. 다양한 주거 지원 사업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고 또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이 잘 알고 또 이용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스토킹 범죄를 다소 미화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식의 전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스토킹 범죄에 관한 처벌법이 이제 제정 시행이 되는데 한 20여 년이 걸렸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처벌법은 21년에 제정이 되었고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거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그것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 주장을 한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 스토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미화하는 우리 문화적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옛날 속담에도 있잖아요. 뭐 10번 집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방식의 생각이 결국 이제 스토킹 범죄를 법제화하는데 좀 더 걸림돌이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여성의 노후는 노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성은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를 숨기고 좋으면서도 노후라고 한다라는 이제 잘못된 통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성은 소극적이다라는 성별 고정관념도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싫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네. 인권의 침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네. 계속 이제 이 여성에게 혹은 이제 이성에게 뭐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계속 이제 이성에게 너무 이제 과도하게 그런 집착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좀 이렇게 의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인권 감수성도 필요하고 성인지 관점에 관한 훈련도 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어서 인식 개선 사업이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 고정관념도 좀 완화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성차별적인 의식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회 문화적인 또 구조의 문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이제 사회 문화에 관한 그런 개선과 함께 이 여성폭력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폭력이라는 것은 성차별적인 의식의 결과물이면서 또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문화적인 그 사회 문화의 어떤 그런 특성,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민들의 인식 개선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범죄 예방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의식 전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증가하고 있는 여성 대상 범죄가 디지털 학대가 있습니다. 디지털 영상은 워낙 확산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영구 삭제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재은 센터에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아니면 시스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 2년 됐던가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으로 우리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는데 네. 그 수법의 잔인함과 그다음에 그 피해자의 저연령화, 그다음에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는 말씀하셨듯이 한번 유포되기 시작하면 어디선가 하나만 제거되지 않아도 그게 계속 재유포가 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심각한 그런 피해를 초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지금 삭제를 요청하는 그런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삭제를 그 방심위에 요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사이트 뭐 여러 이제 포털들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유포가 되기 때문에 네. 포털에다가 그것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삭제를 지원한다라는 그러니까 지원기관이라는 것이 직접 삭제한다기보다는 네. 방심위에 그것을 요청을 하는데 지금 그 경찰청하고도 이 시스템을 이미 연계를 해놓고 있고 삭제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를 해놓고 있고 중앙에 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라고 여가부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하고도 이제 올 하반기까지는 연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1366을 바로 누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366을 이제 주저없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 가해자들이 일상을 살아가고 피해자들이 숨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저없이 1366을 누르시면 되고요. 부산센터는 051-1366입니다. 아, 예. 네. 네, 부산의 경우 051-1366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들이 더 살기 좋은 부산을 기대해보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자체 최초라는 수식어는 책임감을 수반합니다. 앞으로 있을 이재은 센터의 새로운 계획과 성과가 타 지자체의 여성 대상 폭력 대응의 본보기가 되길 희망하면서 언제나 부산시 여성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방송은 헬로티비 뉴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